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이민규 교수님의 실행이 답이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실행이 답이다, 여기에 반대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떠오른 게 고민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반대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고민의 유해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알아보고 조심하는 것, 이런 거는 중요하지만 고민을 한다는 것, 이것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그런 행동과 동일한 거죠. 무용한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고 고민에 허덕이고 있을까?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공부가 실행이다 하면 공부가 하기 싫은 거죠. 그리고 또 실행에는 결과가 있잖아요. 성공, 실패. 근데 고민은 성공도 없지만 실패도 없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에 허덕이는 것을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자의를 하면서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은 본질에 투자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숙고기간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딱 정해놓고 고민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것을 넣을 수 있을까? 바로 이 책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실행이 답이다. 여러분들의 이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제대로 정의하라. 정의를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지 거기에 대한 바른 답변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질문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정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가 중요한데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 정말 중요하겠죠. 이 책에 나온 에피소드인데 어떤 분이 이 저자분에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편의점을 운영을 하는데 손님하고 싸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편의점에서 김밥이나 팔고 있다고 사람이 우습게 보여? 그러면서 막 싸워서 경찰서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민규 교수님께서 어떻게 조언을 하냐면, 여러 가지 사건 다 좋은데 왜 스스로를 김밥이나 팔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을 운영해도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하겠죠. 예전에 살펴봤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나오는 편의점 운영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제공해 준다는 일종의 공익적 사업가, 이런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는 소매 유통의 대가를 꿈꾸는 큰 사업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스스로 김밥이나 팔고 있다고. 우리 그런 부정적 정의들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심리학에 자기 규정 효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 정말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에 대해서 오랜 세월 연구를 했던 전문가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적인 사람들 특징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유전적 기타 등등 이런 거 없고 오직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정의를 자기가 믿으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또 그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의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어떻습니까? 커피 파는 사람이에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데 하워드 슐츠 회장이 다시 경영권을 잡게 되면서 스타벅스라는 공간이 고객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곳이고, 거기서 일을 한다는 건 고객의 영감을 도와주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정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애플은 어때요? 과거에는 컴퓨터 회사라는 정의가 있었지만 스티브 잡스가 다시 경영을 하면서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창의적인 사람들의
기업, 그리고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think different 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으로 스스로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다시 부흥을 하고 있지만 한참 몰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재정의하게 되죠. 뭐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고객들이 우리 제품으로 인해 더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러니까 임파워먼트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업도 자신을 재정의함으로써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자기 규정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밥이나 파는 장사치, 내가 식당 한다고 나를 우습게 하나? 봉급쟁이. 아니, 열심히 일하고 급여를 받는 건데 급여나 받고 사는 봉급쟁이. 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또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것들. 부정적 자기 규정을 버리고 무의식 중이라도 이 언어 생활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학생이 이 저자인 이민규 교수님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 제가 원래는 이러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부정적 성향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민규 교수님이 딱 끊고 그렇게 낙인 찍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학생이 이메일이 와서 그때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했을까? 교수님이 낙인 찍지 말고 그것으로 자신이 달라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가르쳐라, 당신이 변할 것이다.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이름이 이제 빌인데, 이 사람이 의사와 대화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 이러다가 이제 곧 죽겠죠. 그러니까 곧 죽을 상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의사도 아무 말이 없는 거죠. 죽기 전에 술이나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의사가 그러라고 해요. 근데 의사가 조건을 답니다. 자, 저 옆방에 알코올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소. 그러니까 소년에게 계속 저렇게 술 먹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빌이 오케이를 하는 거죠. 술 한잔 마실 수 있으니까. 옆방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년에게 나처럼 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술을 왜 끊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이 빌이 술을 달라고 해서 마셔야 되는 그런 것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제 술을 끊게 되고 유명한 그 단주 동맹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 동양 사상에서 교학 상장이 되겠죠. 가리키는 것과 배우는 것, 그러니까 함께 성장한다는 거죠. 이 개념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과목 같은 거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런데 이 에피소드는 단순히 과목이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을 해보는 것, 삶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육원이나 이런 데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싸우면 이러면 싸우면 안 되고 예의 바른 행동을 왜 해야 하며 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그 가르치는 과정에서 바로 이 에피소드의 주인인 빌처럼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남을 돕는다 이런 봉사활동도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자신도 성장하는 그런 봉사활동이 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는다. 자, 어떤 조사에서 3번 거절할 때까지 무려 88%가 포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이 있으면 1번 거절, 포기. 몇 명은 또 남아서 2번 거절, 포기. 자, 3번까지 거절하면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88%고 3번을 거절해도 4번, 5번, 6번 그 이상 도전하는 사람이 12%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 매출의 무려 80%가 그 12%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반복해서 거절을 당하면, 1번, 2번 당하면 그래 더러워서라도 얘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 상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니 한 번 정도 더
설득을 하면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 사람도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처음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안에 승낙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너무 쉽게 보여진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완곡하게 부탁을 하거나 설득을 했을 때 마지못해 들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상대방이 포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350번을 거절당한 루이스 라모르라는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해리포터의 작가도 뭐 수십 번 거절당하고, 수십 번까지는 많아요. 350번 최고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됐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이 곧 시작이다. 우리 이런 내용은 반복해서 많이 살펴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 암흑이다 할 때 저 멀리서 희미한 빛이 쫙 비춰오는 이런 경험들, 많은 성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세일즈맨은 이런 기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평균 몇 번을 거절하고 성공을 하는가? 자, 그러면 20번을 거절당하고 한 번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번의 거절이 이제 한 번 성공으로 10불씩 이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거절, 실패가 나에게는 또 10불의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관점의 전환,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실험이라 생각하면 즐거워진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거를 좀 무게 있는, 무거운 어떤 시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험으로 규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 시도는 어떻죠? 결과가 있잖아요. 성공과 실패. 그러니까 실패를 얻을 수도 있지만 실험은 뭡니까?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애 박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영역에도 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실험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 부담도 없고, 우리 마음의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다 보면 시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죠? 성장이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부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 사항을 잘 관찰을 하고 있다가 어떤 해결책에 대한 가설을 세워보고 그걸 실험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에디슨은 며칠 소화가 잘 안 돼서 다음날 회사를 출근하는데 걸어서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일기장에, 자, 걷는 실험을 했다. 근데 뭐 소화가 안 돼서 걷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에디슨이 그것을 실험이라고 규정을 했다는 거죠. 부담 갖고 지레 짐작해서 허무맹랑한 시도가 되겠지, 포기하지 말고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관찰하고 해결책 가설을 세워서 실험으로 시도해 보는 것, 굉장히 유용한 인사이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찰하고 기록하라. 저절로 달라진다. 자, 인간은 누군가 보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지죠. 혼자 있을 때보다.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보고 있을 때 그것을 의식하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CCTV가 설치되어 있을 때 범죄율이 확연히 줄어드는 거,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물건을 놔두고 그 위에다가 사람의 인물 사진만 붙여놔도 그 물건을 도난당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물 사진이 아니라 그냥 눈동자 사진 하나만 딱 붙여놔도 도난당할 확률이 아주 확연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눈동자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기법을 자기 발전에다 이제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자기 감찰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자기 자신이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기록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동을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환청으로 고생했던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환청의 횟수를 계속 기록을 해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환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도 기록으로 고칠 수 있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 이런 공감이 되고, 뭐 다이어트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매일 몸무게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록을 하게 되면 기록할 때마다 자극을 받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그 기록한 그 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먹는 것 조심하고 뭐 나가서 30분이라도 걸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공부한 시간 기록을 하면 당연히 그날 공부한 시간에 대해서 반성이 있게 되니까 당연히 또 나아지게 되는 것이고, 소설가 해밍웨이도 매일 자신이 쓴 원고 매수를 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원고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법, 마음속으로만 뭐 열심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든지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숫자로 기록하는 것, 매일매일 볼 수 있게 벽에다가 딱 붙여놓는 것,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자신이 따르고 싶은 롤모델, 그런 인물 사진을 붙여놓거나 눈동자라도 붙여놓게 되면 자신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 자기 감찰 기법을 통해서 또한 실행력을 높이면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이 책은 뭐 거의 책 전체가 실행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거나 또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